안녕하세요. 매커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코일. 이제 오늘은 요 스프링 모양을 그리는 요런 코일의 형태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코일은 지금 보시면은 요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스프링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게 볼펜에 들어가는 그런 스프링이라고 봤을 때 그런 스프링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냥 흔히들 생각할 때 그냥 선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 그 스프링도 다 이렇게 단면이 다 있습니다. 그죠? 조그맣지만 단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면과 그 다음에 이 스프링도 이렇게 지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름이 있는데 이 지름의 반지름, 이런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이 얼마만큼의 높이를 갖고 있는지, 이 스프링의 높이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작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스프링을 작업을 할 때는 이 스프링의 그 지름은 얼마인지, 이 스프링의 반지름은 얼마인지, 그러면 이 스프링의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될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스프링이 몇 회전을 하는지, 여기 총 몇 회전을 해서 얼마만큼의 높이로 올라가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이제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 스프링을 작동할 일은 없습니다. 요거 작동할 일은 없지만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립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짝 홈을 팠어요. 요렇게 홈을 판 다음에 요 홈에다가 요렇게 스프링을 이렇게 끼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프링을 끼웠을 때 요 스프링을 모양만 보여주는 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스프링이 들어가는구나라고만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업만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위의 물체와 밑의 물체 요 사이의 거리 값이 얼마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얘를 조립도로 만들었는데 요 스프링이 이렇게 치고서 올라간다. 이러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높이와 그 다음에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주시는 거는 좋겠죠. 그래서 요 코일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요 코일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인벤터로 넘어올게요. 인벤터로 넘어오셔갖고, 스케치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XY 평면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가운데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뭐를 설정할 수 있냐면, 여기에 높이와, 그 다음에 반지름, 그 다음에 단면을 설정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볼게요. 선 선택을 해보시고, 원점에서 누르고, 위로 한 20mm만 올라가 볼까요? 위로 20mm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요거의 반지름을 한 5mm만 가볼까요? 5mm. 그러면 이제 반지름은 5짜리. 그죠? 반지름은 5짜리면 이 스프링의 전체 지름은 10m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원을, 스프링의 단면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요 끝점에서, 원의 요 스프링의 단면을, 좀 알아보기 쉽게 약간만 좀 크게 해볼게요. 한 지름을 1.5 정도? 1.5 정도로 약간 좀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높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반지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높이로 우리가 그린 이 선은 스프링이 회전해서 올라가는 축의 역할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 선은 그냥 구성선,
자, 우리가 요거 두 개에서는 보조선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무리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으면은 자, 여기서 코일을 눌러봅니다. 자, 코일을 누르면 자, 일단 프로파일은 자동 선택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축은 누가 되겠어요? 자, 20mm 요 가운데 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면 자, 여기 초록색 선으로 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와요. 자, 요런 형식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방법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하 회전 및 회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및 높이, 상하 회전 및 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요거 눌러보시면은 자, 요거 상하 회전이에요. 그죠? 위아래 회전. 자, 똑같은 거 밑으로 해볼까요? 자, 요걸로 하면은 요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하 회전이 얼마만큼 미리 수가 되는지 요 회전 수를 요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회전. 그래서 요게 적으면 적을수록 좁혀지겠죠? 자, 5mm. 그죠? 요게 1mm. 그러면은 요 사이가 1mm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건 뭐냐면 회전 및 높이를 좀 많이 씁니다. 자, 회전 및 높이는 뭐냐면 자, 이 스프링이 몇 회전을 하는지 그 다음에 최종 높이는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더 쉬워요. 요게 그래서 회전 및 높이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회전은 자, 예를 들어서 회전은 뭐 한 5회전 정도 하고 자, 높이가 우리 20mm였잖아요. 자, 20으로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좀 넓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뭐 회전수를 더 많이 주겠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좀 촘촘하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테이퍼라는 게 있어요. 이 테이퍼는 우리가 돌출했을 때 어떻게 써요? 테이퍼 값을 주면 마이너스 값을 주면 이렇게 돌출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값을 주면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렇게 테이퍼 값이 나오죠. 이 스프링도 똑같습니다. 테이퍼 값을 주면 좁아지면서 올라가는 스프링 또는 넓어지면서 올라가는 스프링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요. 자,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한 15도 정도 줘볼게요. 자, 15도 주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마이너스 15도 줘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좁아지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퍼 값을 활용을 해서 스프링이 이렇게 꽃갈 모양이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를 주시면 되고 아니다 넓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플러스 값으로 각도를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일자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0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회전이 있어요. 자, 이 회전은 뭐냐면 스프링이 회전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회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반대로 하면 반대로 회전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전 방향 요거는 이제 스프링이 어떤 식으로 감겨야 되는지 왼쪽 감김인지 오른쪽 감김인지 요거를 도면에서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시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스프링의 형상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건 뭐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스케치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자, 스프링의 전체 높이, 그죠? 그 다음에 스프링의 반지름, 그 다음에 스프링의 단면. 자,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은, 자, 여기 코일에서 이런 형태의 스프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중요한 거 그 세 개 스케치할 때 세 개만 유념해서 여러분들 파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이제 중요한 거 오늘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리브입니다. 리브. 자, 요 리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동력 전달 장치를 이제 그린다라고 했을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제 이런 요소가 되겠죠. 자, 요 리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보강대예요, 보강대. 자, 얘는 요 리브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요 놈이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겠죠. 또는 요 방향으로 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휘어짐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대 역할을 해주는 리브가 들어가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리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자, 기존의 물체가 있을 때 이 리브를 생성을 해야 되는 이 선 하나, 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선 하나만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통해서 이 두께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안쪽으로 꽉 채워서 얘처럼 꽉 채워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깊이만큼만 한 요 정도만큼만 난 들어가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요 깊이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정을 통해서 리브의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프로파일은 이 선 하나입니다. 선 하나. 선 하나이기 때문에 리브가 생성이 돼야 되는 위치에다가 선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새로 만들기. 자, IPT 들어가시고, 자, 일단은 리브를 생성하기 위한 물체를 먼저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스케치 들어가서 자, 니은자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30? 30만큼 가고, 자, 그 다음에 위로, 자, 위로는 한 20만큼만 올라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제 간격 띄우기 해서 이 안쪽으로 한 5mm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막아주시고, 자, 엔드점, 여기 엔드점 잡아서 이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찍어서 자,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 다음 마무리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니은자 형상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돌출. 자, 이번 돌출은 제가 양쪽 대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대칭으로 해서 요거 한 80 정도 자, 이렇게 넓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럼 요런 물체가 나왔죠. 자, 여기에서 자, 요 정가운데에다가 요렇게 생긴 리브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운데다가 우리가 리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이 아까 어떤 거였죠? 자, 프로파일을 보면 그렇죠, 여기 선 하나만 그려주면 된다고 했죠? 선 하나. 그래서 여기 끝 모서리점에서 이쪽 아래쪽 모서리선을 지나는 이런 선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대칭으로 돌출한 거는 요 가운데 평면을 잡아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원점에서 자, XY 평면에서 스케치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스케치 들어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F7 눌러서 단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상 투영을 눌러서, 자, 요거랑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라인, 자, 요 끝점, 여기 끝점 해서 선을 하나 생성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방금 여기 형상 투영을 해놨죠. 그렇죠? 자, 형상 투영을 해놓으면 이 노란 선도 얘는 객체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객체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요 리브를 생성을 할 때는 요 형상 투영된 요 노란 선을 지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노란 선을 선택, 그 다음에 딜리트, 또 노란 선 선택, 딜리트. 자, 이렇게 되면은 형상 투영한 게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요 선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 하나가 생성이 됐으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리브를 생성할 수 있어요. 자, 리브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리브를 눌러 주시면은 자, 여기 왼쪽에 제일 첫 번째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리브의 단면을 먼저 그려줘야 되는 요런 형태로 그려줘야 얘가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잘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선만 그려서 선에 대한 두께와 폭을
설정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요 리브에서 밑에 걸로 자, 요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택. 자, 선택을 했더니 선택하자마자 벌써 요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벌써 꽉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현재 요거 두께가 얼마란 얘기예요? 자, 여기가 1mm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께는 우리가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한 5mm 정도로. 자, 그럼 이렇게 두꺼워지죠?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요 안에까지 꽉 채워졌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꽉 채워지냐 하면은 자, 요 밑에 두 개 아이콘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첫 번째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요게 뭐냐면은 자, 여기 앞에 막혀 있는 벽까지 여기에 이렇게 이 두 개의 면이 이 선에 대해서 리브를 생성할 때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채워져야 되겠죠. 자, 채워질 수 있는 이 벽 두 개가 있을 때 그때는 요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에 이쪽 벽은 없어. 이쪽 벽은 없는데 리브를 이렇게 생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동력 전달 장치에서 자, 요렇게 원이 있고요. 요거를 제가 기존에 그려놨던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를 보시면은 자, 지금 위에 원통이 있죠. 자, 그다음 밑에 베이스가 있고 자, 그다음에 가운데 이런 형태의 리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리브를 딱 이렇게 봤을 때 자, 최초에 요 원통하고 베이스만 있는 경우에는 요 가운데가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텅 비어 있을 때는 여기에서 리브를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분명히. 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채워줘야 되잖아요. 채워줘야 되는데 어때요? 여기가 텅 비었기 때문에 꽉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유한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리브를 이런 형상으로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렇게 한 요 정도 요 정도로만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 반대편에서 또 선 하나 그려 준 다음에 이쪽으로 자, 여기에 이제 리브가 생성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 벽이 있는 거죠. 벽이 있으니까 이쪽 편으로 그냥 꽉 채워주는 거예요. 두 번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리브를 보면 어떤 걸까? 요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작업을 할 때는 요거죠. 요 리브 작업을 할 때 자, 요렇게 돌려서 볼게요. 자, 요 리브는 지금 요 뒤편에 요거를 먼저 작업을 했네요. 그죠? 요거를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요거를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요 리브 작업을 제가 피처 편집 들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자, 두께가 8이고 자, 요런 형상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요런 형상으로. 지금 보시면은 자, 요렇게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 얇게 1mm만 1mm라고 하는 거는 요 두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두께 1mm만 안쪽으로 얇게 벽의 형상으로 리브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끝나면은 두 번째 요거를 가지고 자, 이 안쪽으로 꽉 채워주는 거예요. 이 벽까지. 그래서 두 번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리브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그냥 니은자 형상이고 자, 요 안쪽으로 꽉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리브는 자, 두께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간혹가다 내가 두께를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건 왜냐하면 자, 이쪽에서 정방향을 얘는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방향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걸로 반대 걸로 설정만 해주시면은 다시 이쪽 방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리브를 생성을 했는데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꽉 채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설정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요것도 있죠? 자, 요 방향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요거는 한쪽 방향, 왼쪽이냐, 오른쪽 방향이냐, 아니면 양쪽 대칭이냐, 두께를 설정을 할 때,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5mm 갈 건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5mm 갈 건지, 아니면 양쪽 방향으로 5mm를 채워줄 건지, 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가운데 쪽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요 앞에 거 두 개를 설정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만약에 리브가 요 끝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끝에 요렇게, 자, 요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는 생성을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쪽 방향키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리브의 가운데 선을 설정을 해주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이렇게 채우면 이런 형상으로 리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컨트롤 Z 해서 다시 가볼게요. 자, 나는 이렇게 꽉 채우지 않고 나는 여기에서 한 5mm만 딱 들어간 깊이까지만 리브를 생성할 경우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서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유한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요거 선택.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두께는 5에 요게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안쪽으로 그러면 너 얼마만큼 들어갈 거야,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5mm 들어간다고 했죠. 자, 여기서 5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요런 형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깊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유한으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꽉 채워진다 라고 하면 이쪽에 그냥 다음 면까지 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요 리브는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리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리브만큼만, 요거만큼은 꼭 연습을 많이 하셔갖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요 리브 생성을 하실 때 막힘이 없이 그냥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 확인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손잡이 형태, 그죠? 이렇게 손잡이 형태의 리브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리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본체 이런 경우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는 나중에 저랑 이제 연습을 할 때 그때 요 리브 생성을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 가서 연습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전부 다 연습을 좀 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것들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출 회전, 수입, 로프트, 코일, 그 다음에 리브, 자, 이렇게 5개의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6개의 요 아이콘들 작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공부하실 건 뭐냐면 이제 수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런 것들 다 건너뛰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강의는 인벤터 강의가 아니에요. 그죠?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을 보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기능사 시험에서 필요한 것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기능사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는 분명히 꼭 써야 되는 그런 것들만, 필수로 써야 되는 것들만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알아도 모델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아시고, 만약에 인벤터를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벤터 강의를 따로 들으셔야 돼요. 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이제 수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 자, 요 수정은 어떤 걸 배우시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구멍, 그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못깎기, 요것도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못따기
필수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요 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건 참 유용하면서 이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용을 안 해요, 사람들이. 참 좋은 기능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일정한 두께로 파주는 건데 요 기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능을 좀 알아두신 다음에 나중에 다른 쪽에서 이제 응용을 해야 될 때, 그때 요거를 잘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스레드가 있어요. 요 스레드 같은 경우는 자격증 시험이나 뭐 현장에서 필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암나사를 탭이라고 하고요. 수나사는 스레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나사를 표현하는 방법, 그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수정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모델링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평면 띄우기 요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배우신 요 리브까지 배우신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정 명령어들 들어갈 테니까 그거 연습 이제 하시기 전까지는 좀 충분히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공부하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수정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